게임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면 항상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탯이죠. 스탯이라는 능력치를 잘 배분해야 올바른 전사, 기깔나는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캐릭터를 마법사로 키우고자 하는데 힘과 체력이라는 스탯에만 투자한다면 나름 멋진 캐릭터이겠지만 누가 강한지 겨루는 게임 속에서는 다른 캐릭터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게임에 당신이라는 캐릭터를 키운다고 해봅시다. 당신에게 주어진 스탯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캐릭터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에너지라는 스탯을 투자한다면 어디에 분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가장 만족스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오늘은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 맨 땅에 헤딩으로 캐릭터를 키우고 계실 여러분들께 검증된 공략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월딩거의 테드 강연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투자했어야 할 75년의 시간을 아끼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사람들은 왜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수천 년간 고민해온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발달 연구라는 이름으로 75년간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류의 장기 프로젝트가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역대급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소년에서 노인이 되기까지 매년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 대상들 중에서는 공장 인부도 있었고 의사, 변호사, 벽돌공, 심지어 그 안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있었었죠.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분열증 환자도 있었고 자수성가에서 사회적 위치로 최고 정점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인생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듣는 진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잘 사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은 부자가 돼야 한다. 이름을 남겨야 한다. 더 열심히 살고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인발달 연구의 총책임자 로버트 월딩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복한 인생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 75년간의 연구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친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며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리뷰한 아비투스라는 책, 그 책들을 포함해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성공한 이들의 치열하고 반짝이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그 반짝임 이면에 그림자 같은 고독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니까 나 MBTI I라서 어차피 혼자 있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그 고독 말고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행복감도 더 낮고 중년기에는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된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수명도 짧다는 겁니다. 고독한 사람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군중 속에 있던 결혼을 했던 외로운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교훈은 많은 친구,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보다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애정 없이 갈등만 반복되는 결혼 생활은 이혼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수 있는 것처럼요. 반면 따뜻하고 긴밀한 관계는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노년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기에 누구와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노년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냥 더 행복했다는 주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대상 중 가장 배우자 만족도가 높았던 80대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몸이 엄청 아픈 날에도 마음은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고통이 더해져 아플 때는 그냥 죽고 싶었다고 대답했죠. 이 관계와 건강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친밀한 관계, 특히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기억력을 더 오래 유지했다고 합니다. 반대 경우의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까지도 빨리 찾아왔죠. 이 친밀한 관계가 꼭 원만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리 일상에서 투닥거리면서 다투는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힘든 일이 닥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치매율은 낮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은 돈, 업적, 지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몸 관리, 정신 관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내와 다투고 나면 머리털 빠질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나중에는 딸이 속썩이면 또 괴롭겠죠.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아내와 관계가 좋을 때는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회복이 되고 좋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이고 다 경험해 본 것들이고 하버드에서 75년이나 쏟았다기에는 너무 시시한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수록 잘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전보다도 더 단기적인 해결책, 효율적인 성취감을 누리는 것에 미쳐 있습니다. 물론 이는 뇌가 생존을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에 흥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데 뇌는 결국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건 말건 관심 없습니다.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노년에 그냥 나 퇴근할게 하고 간다니까요. 그냥 치매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행복을 좌지우지할 관계를 쌓는 것은 지루하고 아무런 효과 없는 것 같지만 본능을 이겨내면서까지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유익한 건 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톰 소여의 모험의 저자, 전설적인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 아리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